제11학년 국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좀 이렇게 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듣는 그런 좀 편한 시간이잖아요. 오늘 할 부분도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지만 조금 오늘은 약간 이해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구복여행담 뒷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한번 펴주세요. 네, 교재를 보면은 거기 여러분 아래쪽에 페이지 수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6페이지부터 오늘은 할 건데요. 먼저 7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7페이지에 보면 문제 2번이 나오죠. 네, 보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를 먼저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산문의 제목은 저생전이에요. 저생전. 네. 저생전인데, 자, 저생전이라는 것은 저자가 이제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종이를 저생이라는 가상인물로 만들어, 그러니까 종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종이를 여기 이 산문에서는, 글에서는 저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예, 의인화시키는 거죠. 자, 한나라에서 명나라에 이르는, 이제 중국의 역대 왕조잖아요. 그죠? 한나라에서 명나라에 이르는 역사 속 인물로 형상화한 고려의 가전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가전체 문학은 우리가 지난번에, 지지난 시간이었나? 공방전 배웠던 거 기억나죠? 네, 공방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 공방전도 엽전, 이렇게 생긴 돈 있죠. 엽전을 의인화한 가전체 문학이다라고 해서 그 공방전을 배울 때 선생님이 이야기했었는데 오늘은 종이를 의인화한 가전체 문학인 저생전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종이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래서는 종이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나오게 돼요. 물론 이제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저생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그 저생이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그게 종이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시대마다 저생이 능란하게 처세한 내용을 처세라는 것은 처세술이라고도 하지만 어떤 세상에 이렇게 적응해 가서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여기 위에 보면은 한나라에서 명나라라고 했으니까 각 시대마다 뭔가 이제 시대적인 상황들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시대적인 다른 그 상황들에 이 종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요. 자, 이러한 저생의 생애는 상승기. 자, 상승기라는 것은 저생이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잘 나간다라는 뜻이야. 자,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종이가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이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하강기라는 것은 이제 저생이란 사람이 정치적으로 이제 중요한 역할을 못하거나 뭐 아니면 밀려나거나 이렇단 얘기이고 다시 말하면 종이가 또 많이 쓰이지 않는다라는 걸로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공방전에서도 이 공방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이 화폐 공방이라는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느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배우게 될 작품도 저생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우리가 쫓아갈 건데 저생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고 또 이렇게 이런 벼슬을 했고 아니면 때로는 또 쫓겨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그것이 종이가 어떻게 시대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쓰임을 받았느냐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시대에 따라서 공을 쌓기도 하고, 화를 입기도 하고, 또 벼슬에 나아가서 등용이 되기도 하고, 또 직언, 우리가 바른말을 해서 또 배척되는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저생전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기를 먼저 보고, 아,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구나 하고 미리 예측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선생의
선생의 성은, 여기서 선생은 누구야? 저생이잖아, 저생. 그렇죠. 선생의 성은 저야, 저씨야. 그리고 이름은 백이다. 라고 돼 있죠. 근데 이 백자가 그 한자로 흰 백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종이가 하얗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름이, 성은 저고 이름은 백이에요. 자는 무점으로, 무점, 점이 없어. 그러니까 하얀 종이다. 그런 뜻이겠지. 자, 회계 사람이다. 회계 지역의 사람이다. 자, 한나라 증상시 상방령을 지낸 체륜의 후예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 자, 이 저생이란 사람의 조상 중에 체륜이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체륜은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체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 사람은 이제 종이를 발명했다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저생은 체륜의 후예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체륜이 종이를 발명한 사람이니까. 네. 자, 그가 태어나면 여기서 그도 누구야? 저생이죠, 저생. 그가 태어났어. 즉 태어났다라는 얘기가 종이가 만들어졌다. 그 얘기야. 그렇죠. 그가 태어남에 난초꽃 욕탕에서 목욕시키고 흰빛 옷구슬로 얼으면서 흰 띠풀을 가지고 꾸렸으므로 그 빛깔이 반드르르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가 태어나서 이런 과정을 거친 건데 결국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 거야? 그렇죠. 종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겠지. 그렇죠. 여기 이 B 부분은 결국은 네, 종이가 만들어지는 과정, 특별히 이제 한지라고 말하는 한지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자, 특별히 한지라고 말하는 그 종이가 만들어지는 과정. 뭐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빛깔이 반드르르한 종이가 탄생이 됐어요. 자, 같은 배에서 난 그의 아는 전부 19인데,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이 19명인데 서로 간에 모두 침묵하여 한순간도 그 순서를 잃는 일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이거는 옛날에 종이를 만들 때 한 번 만들 때 이렇게 20장이 한 권으로 묶여 있대요. 20장이. 그러니까 20장이 한 권으로 묶여 있대요. 자, 그러니까 20장이 한 권이니까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장은 이제 이 저생이잖아. 그러니까 동생이 19명이다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자, 천성이, 이 종이의 어떤 그 성격이 본이 깨끗해. 그러죠. 하얗잖아. 조촐하니 무인을 좋아하지 않는 대신에 무인은 뭐야? 그러니까 칼 쓰고 뭐 전쟁하고 이런 사람이잖아.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대신에 글하는 선비와 즐겨 놀았다. 그쵸? 그 밖에 나가서 뭐 칼로 싸움을 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하는 이런 무인들은 사실은 이렇게 뭐 종이를 가까이 할 일이 많지 않잖아. 그렇죠. 주로 나가서 활동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종이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겠어요? 그렇죠. 글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하는 선비들이겠죠. 그래서 글하는 선비와 즐겨 논이었다라는 말은 이 글하는 선비들이 종이를 많이 사용했다. 그런 이야기야. 자, 중산의 모학사가 각별이 맺어진 벗이었으니, 그러니까 아마 중산이란 곳의 모학사가 아마 그 종이에 뭐 글을 많이 쓰거나 읽었나 봐요. 아무 때고 허물없이 가까웠던지라. 아무리 그 얼굴에다 점을 찍어 더럽혀도 씻어 닦는 법이 없었다. 그렇죠. 종이에다가 뭔가를 점을 찍어서 뭔가를 표시하면 그건 그냥 놔둬야지. 그걸 뭐 이렇게 닦아내면 안 되겠지. 자, 학문을 하여 천지 음양의 이치와 뭐 성명의 근원에 통달하였으며. 자, 이게 뭐야? 다 종이에 이런 지식들이 적혀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그것을 읽으면 당연히 그것들에 대해서 통달하게 된다는 거지. 자, 제자백과의 글과 이단, 정멸의 교의에 이르기까지 기록에 적지 않음이 없었으니 찾아내어 분명히 살펴볼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뭐야? 이제 이 책에 다 기록이 된다라는 게 종이에 다 기록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종이가 발명이 돼서, 그러니까 종이가 만들어져서 그 종이에 이런 여러 가지 이 지식들이 종이에 다 기록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한나라가 선비들에게 책문을 실시하다 해서 이제 한나라, 아까 우리 보기에서 봤죠. 이 저생이 한나라부터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가 나온다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한나라 때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나라가 선민들에게 책문을 실시하자 이에 방정과에 응시하여 바야흐로 논변을 펴 올렸다. 이제 여기 이제 그러니까 한나라가 선비들한테 이제 과거 제도를 실시하는 거야. 그렇죠? 과거 제도를 실시한 거야. 자, 그러자 이제 이 저생이 그 과거에 응시했어. 자, 저생이 과거에 응시했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야? 과거 시험에 온 사람들이 그 시험을 어디다 봤겠어? 그렇죠. 다 종이에 적었겠죠. 종이에다가 그 답을 다 적었겠지.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이 저생이 그 과거 시험에 응시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예로부터 책에 이루어짐은 대개 대쪽. 대쪽이라는 것은 대나무 조각이야. 대나무 조각을 이제 엮어서 그 다음에 이제 흰 비단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옛날에는 뭔가 글을 적으려면, 그러니까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는 대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거기에다 이제 막 글을 적었단 말이야. 그렇죠. 대나무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렇죠? 대나무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여기를 이렇게 반을 잘라. 그러면 이제 안에 이렇게 돼서, 여기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막 글을 적었다는 거지. 자, 이렇게 적거나 아니면 하얀 비단 위에다가 뭔가 글을 적거나 했다는 말이야.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는. 그런데 둘 다 불편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이렇게 종이 같지 않겠지. 자,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자기를 말하는 거겠지. 자, 신이 비록 대단치는 않사오나 성심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뭘 대신한다는 거야? 그 대나무나 그 다음에 비단을 대신하겠다라는 얘기야. 즉 뭐야? 이제 종이가 이 대나무나 비단이 아니라 이제 종이가 이제 점점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지. 자, 대신할까 바라오니 만일 그 같은 보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제게 먹칠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잖아. 이제 실제로 이제 종이한테 먹칠해야죠. 그래야 글을 쓰는 거니까. 라고 이제 했어. 자, 그러니까 화제는 이제 이 한나라 때 이제 황제의 이름이겠죠. 자, 화제가 시험토록에 한번 써봤어. 그죠? 그 저생에게 써본 거지. 저생 위에다가. 그러니까 종이 위에다 써봤는데, 과연 기억력이 뛰어나서, 이게 저생의 기억력이 뛰어나. 베개 하나도 놓침이 없었음에, 그쵸? 지금 저생의 기억력이 뛰어나다라는 얘기는 종이에다 기록하면 그게 계속 기록이 남는다라는 이야기야. 자, 죽간으로 된 책은 쓰지 않아도 좋게 되었다. 죽간이라는 건 뭐예요? 대나무. 이제 대나무의 책을 적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됐다는 거지. 이제 종이가 그만큼 사용하기가 편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종이인 저생의 어떤 가치가 올라간 거잖아. 그래서 이에 그를 치하하여 이제 그 사람을 칭찬해서 저국공의 백주자사의 벼슬을 부여하고 어쨌든 벼슬을 줬어. 그래서 만자군을 다스리게 하니 만자군이라는 것은 한자를 보면 이 자자가 글자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 개의 군대를 다스리겠다는 얘기는 뭐야? 이제는 뭐든지 글로 기록하는 것은 다 종이에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성씨를 삼았다라는 이야기야. 지금 아까 우리가 보기에서 봤지만 그 한나라부터 명나라에 이르기까지의 일 중에서 상승기가 있고 또 뭐 하강기가 있다라고 했잖아. 지금 이제 뭐 점점 상승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종이가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아서 종이의 쓰임이 인정을 받아서 종이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거니까. 자, 수부, 마두, 어망, 그네 네 사람도 함께 어뢰었지만, 뭐 여기는 이제 여러분 거기 책에 보면 나와 있죠. 뭐 수부, 마두, 어망이 뭐 나무 껍질, 삼배, 뭐 고기 잡는 그물,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상은 잘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잖아. 어쨌든 이 사람들도 저생하고 함께 아뢰인 거야.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수부, 마두, 어망, 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런 것과 종이 중에서 어디에다 기록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제 경쟁하는 거지. 그치? 이거를,
나무 껍질에 적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뭐 그물에다 적는 게 좋을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종이가 선택이 된 거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네 사람도 함께 알았다라는 얘기는 이 네 개도 다 이제 그런 어떤 그 기록 수단의 경쟁을 했다는 거지. 기록 수단에 경쟁을 했지만 모두 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기록에서 수단에서 제외당하였다라는 이야기야. 즉 다시 말하면 종이만이 그 기록 수단으로 인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이윽고는 장생의 술법을 배워. 그런데 이제 장생이라는 건 오래오래 산다라는 뜻이야. 자, 저생이 오래오래 사는 어떤 그 비법을 알게 됐다는 얘기야. 자, 근데 저생이 뭐라 그랬어? 종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종이가 오래도록 변하지 않고 상하지 않는 어떤 방법이 이제 발명이 된 거지. 그러니까 종이가 처음에 만들어진 종이는 좀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햇빛에도 약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물이 닿으면 뭐 금방 상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종이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어떤 비법이 이제 발명이 된 거지. 자, 장생의 술법을 배워 비바람을 피할 수 있었고 좀이 쓸지도 않았어. 자, 일회째 되는 날이면 햇볕에 전기를 마치고 티끌을 털어냈으며 옷을 태우면서 고요히 처하였다라고 했어요. 네, 자, 진나라의 이제 한나라가 끝나고요. 이제 진나라로 넘어왔습니다. 자, 진나라의 좌퇴충. 이건 사람 이름이에요. 진나라의 좌퇴충이 제도부와 삼도부를 지은 것이 있는데, 이제 뭐 이런 뭐라 그럴까, 시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시를 이제 지었어. 이 좌퇴충이라는 사람이. 자, 선생이 한 번 보고는 기록하여 외워버리니 그 얘기는 뭐야? 지금 이러한 시들이 어디에 기록돼 있다고? 그렇지. 종이에 기록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투어 베끼었다. 왜냐면 이제 이 종이에 있는 것을 이제 옛날에는 뭐 복사기가 없으니까 여기 종이에 있는 거를 또 다른 종이에 적고 막 다 이제 이 제도부와 삼도부라는 시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막 거기를 막 베껴갔다는 얘기야. 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막 베끼다 보니까 비록 평상시에 서로 잘 아는 사이라 할지라도 그를 만나보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여기서 그가 누구야? 저생이잖아. 종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작품들이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제 막 베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종이가 귀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 그 얘기예요. 자, 뒷날 왕후군의 필적을, 왕후군도 뭐 사람이겠죠. 자, 필적, 왕이지라고 그래서 이제 서예가, 굉장히 그 유명한 서예가인데요. 어쨌든 그 사람의 필적을 받음에 천하의 기묘한 서법의 본보기가 되었다. 이제 이 왕이지도 자기가 이제 그 서예를 어디다 썼겠어? 그렇죠. 그 종이에 썼겠지. 그쵸. 그래서 이제 서법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 글씨체의 본이 되었다. 모델이 되었다. 그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나라로 넘어왔습니다. 자, 진나라 때에도 이제 종이가 굉장히 잘 쓰임을 받았다라는 얘기고. 자, 양나라 때 이제 벼슬을 했어. 그래서 태자인 소통과 더불어서 고문선을 엮어 세상에 알렸는가 하면, 그쵸. 이 고문선이라는 것도 어떤 그 소설이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산문을 이제 엮은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어디다 기록을 하겠어? 그렇죠. 당연히 종이에 기록을 하겠지. 자, 그 다음에 황제의 명을 받들어서 위수와 함께 국사를 편수하게 됐다. 그러니까 역사책도 썼다는 거지. 어디에다? 종이에다. 그렇죠. 종이에다 역사도 기록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러나 위수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편견이 공정을 잃었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이 위수라는 사람이 역사를 기록하는데 아마 이렇게 공정하게 역사를 기록하지는 않았나 봐. 그래서 사실 그건 종이 잘못은 아니죠. 그렇죠. 이제 위수라는 사람이 잘못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종이가 저생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직을 청한 거야. 이제 이 저생이 이건 공정하지 못한 역사를 기록한 거다. 이거는 나의 잘못이다. 라고 해서 이제 나는 물러나겠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나는 소작이라는 사람과 함께 회계의 일이나 살폈으면 좋겠다고 하니 라고 돼 있어. 회계라는 뭐야? 이제 돈 관리잖아. 회계라는 것은
돈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뭔가 그 문학적인 걸 기록하거나 아니면은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그런 용도로 종이가 주로 쓰였거든. 그런데 이제부터는 뭔가 돈을 관리하는데 종이가 쓰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그 금전출납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용도로 이제 쓰인다는 거죠.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한 이제 돈을 기록하는 거, 돈 관리를 기록하는 거 용도로 이제 종이가 쓰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출은 붉은색으로, 수입은 검정색으로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딱 보기에 아 이게 지금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이구나 라는 게 딱 보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재능을 칭찬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아 이제 종이가 이런 돈 관리하는 용도로도 그걸 기록하는 용도로도 쓰이게 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걸 읽으면서 아 저생이란 사람의 이야기지만 이것이 종이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후에 이제 진나라로 왔습니다. 그 후에 진의 후주에게 사랑을 받아. 자, 후주에게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는 뭐야? 그렇죠. 후주가 종이로 뭔가를 많이 기록했다. 그런 이야기겠지. 그렇죠. 자, 매번 총신인 안악사의 무리와 어울려 임충각에서 시도 짓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당시에는 시를 짓는 문화가 많이 발달했나 보지. 그래서 그 시를 지을 때 그것을 다 종이에 기록을 했겠죠. 자, 수나라 군대가 그러니까 경구라는 것은 서울의 입구인데, 수나라 군대가 경구를 넘어올 때, 진나라 장군이 밀서를 보내 급하다고 알렸으나, 그러니까 이제 그 종이에다 기록한 거죠. 지금 수나라가 넘어오니까 급합니다. 라고 이제 뭔가 편지를 적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밀서라는 것은 편지니까. 편지를 보내서 알렸지만 저생이 감췄고 봉한 것을 열지 않는 바람에 진나라가 패하고 말았다. 실제로 이 수나라와 진나라의 싸움에서 진나라가 졌거든요. 졌는데 이제 그 역사적인 사실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누가? 이 저생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 저생이 그 편지를 감췄어. 그러니까 저생이 편지를 감췄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뭐야? 그 편지가 없어졌다는 얘기겠지. 누군가가 이 편지를 일부러 숨겼거나 아니면 어쨌든 편지가 공개되지 않아서 결국은 진나라가 패하고 말았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도 이제 이 종이가 함께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야.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수나라 대업 연간에는 그래서 이제 수나라 시대가 됐습니다. 자, 수나라 대업 연간에는 어쨌든 뭐 이런 사람들을 섬기면서 함께 정초 및 연리에 관한 구절을 읊었다라고 했죠. 자, 이런 거 다 몰라도 괜찮아. 그러니까 수나라 시대 와서는 어떤 구절을 읊었구나. 이 구절이 어디 써 있겠어? 그러니까 이 종이에 다 기록된 거겠지. 이 종이에 기록된 어떤 시 구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읊었다는 얘기야. 얼마 지나지 않아 양제가 자, 다른 사람이 자기 위에 드러남을 탐탁히 여기지 않는 바람에 드디어는 소외와 홀대를 당하니 누가? 저생이.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양제는 이제 황제잖아요. 이 수나라의 황제란 말이야. 근데 이 수나라의 황제가 이 왕주와 설도영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둘 다 문신이거든요. 문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시를 짓고 글을 짓는 사람들이야. 글을 아주 잘 짓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양제가 이 왕주랑 설도영이라는 사람이랑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시를 짓고 막 이제 그거를 뭐 서로 막 외우기도 하고 서로 이제 막 낭송도 하고 막 이렇게 친하게 지냈어. 자,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양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너무나 글을 잘 지어. 자기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막 질투하는 거야. 쟤네들 나보다 너무 잘하는데? 그러면 나보다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처형해. 나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처형했다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생이 소외를 당하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그 종이에다가 기록을 하고 종이에 기록된 것을 막 서로 외우고 뭐 읊어주고 막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와서는 저생이 이렇게 막 처신을 감추고, 그러니까 막 드러나지 않고, 막 종이가 많이 사용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강기야, 하강기.
그렇죠? 아까는 앞부분에서는 저생이, 그러니까 종이가 많이 활용이 되다 보니까 저생이 계속 이게 승승장구했잖아. 벼슬도 막 점점 올라가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와서는 지금 이제 황제가 이제 종이에다 뭔가를 기록하고 이러는 것을 별로 이렇게 권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시대가 됐습니다. 당나라가 일어나 홍문관을 설치함에 저생이 본관 겸 학사의 자격으로 저수량 구양승들과 함께 강론하고 헤아리고 정하여 이른바 정관의 다스림에 이르게 했다. 자, 이 당나라 시대에 와서 다시 어떻게 된 거야? 그렇죠. 저생이 뭔가 활약을 하게 됐다. 자, 저생이 활약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는 뭐야? 이때 이 당나라 시대에는 또 많은 기록물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또 저생이 다시 또 상승의 기류를 타게 됐습니다. 자, 이제 송나라 시대가 됐습니다. 자, 송나라가 흥성하면서 염락의 모든 선비들이, 자, 염락은 지명이야, 지명. 아마 또 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그 태어난 곳이라고 해요. 어쨌든 염락의 모든 선비들이 똑같이 문명의 다스림을 천명하였다. 자, 문명의 다스림이라는 건 뭐야?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거. 글을 쓰고 글을 읽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글을 읽고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면 또 누가 중요해진 거야? 그렇죠. 저생이 또 중요해지는 거지. 왜냐하면 글을 읽고 쓰는 거 다 어디에다 하는 거야? 종이에다 하는 거잖아. 그렇죠. 자, 사마온공은 바야흐로 자치통감이라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역사책인데요. 이것을 엮을 때 저생을 해박하고 고상한 군자라 하면서 매번 더불어 자문하였다라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이 자치통감을 어디다 썼어? 종이에다 기록한다는 거죠. 이 역사책 종이에다 기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저생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겠죠. 네. 자, 마침 왕형공이 권세를 부리는 차에 왕형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권세를 잡았는데 춘추의 가르침을 달갑게 여기지 않아 그 책을 일러 망가져 문드러진 정치 문서라고 하니 이걸 누가 말했다고? 이 왕형공이라는 사람이 이 춘추라는 이 역사서를 가지고 이 춘추라는 책을 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냐면 망가져 문드러진 정치 문서라고 이제 이 왕영공이 평가를 한 거야. 즉 뭐야? 그러니까 이 춘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지. 자, 그러자 저생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다. 당신이 틀렸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한 거야. 자, 그러자 이 왕영공은 굉장히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지금 반대를 한 거잖아. 당신 틀렸다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마침내 쫓겨나서 쓰이지 못하였다. 즉 뭐야? 이제 종이가 좀 이제 이렇게 또다시 소외되고 있는 거지. 종이가 이제 좀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겠죠. 자, 원나라 초기에 이르러서는 본래의 사업에 힘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장사만을 몸에 익혔다. 자, 오로지 장사만을 몸에 익혔다는데 원래 저생의 본래 사업은 뭐야? 저생이 원래 해야 될 거. 그렇죠. 저생이 원래 해야 될 거는 거기다가 뭔가 시를 짓거나 아니면 역사를 기록하거나 이런 것이 원래 저생이 하던 일이잖아. 원래 종이의 역할이었잖아. 자, 그런데 이제는 장사만을 몸에 익혔다라는 얘기는 장사에 이 저생이 사용이 된다라는 얘기야. 즉 장사의 종이가 사용된다는 거야. 자, 장사의 종이가 사용된다는 건 무슨 뜻인 것 같아? 혹시 좀 예측을 한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사만을 몸에 익혔다 하는 얘기는 이제 지폐, 종이돈 있죠. 이제 종이가 뭔가를 기록하는 역할보다는 이렇게 지폐, 화폐, 종이 돈이 이제부터 막 쓰이게 됐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제 종이가 돈의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몸에 돈꾸러미를 차고 찻집과 술집 등을 드나들면서 푼과 리를 세매, 이거 푼과 리라는 거는 이제 뭐, 돈의 그 어떤 그 단위겠죠. 예.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따지는 거야. 따지게 되니,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저생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비루하게 여기기도 하다. 비루하게 뭐냐면 굉장히 낮고 천하다라는 뜻이야.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종이에다가 막 역사를 기록하거나 아니면 뭐 시나 이런 것들을 기록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저생이 굉장히 막 이렇게 교양 있고 또 막 품위가 있고 막 격이 높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이 저생, 즉 종이가 돈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좀 예전 시대는 지금하고는 다르게 돈을 너무 밝히면 사람이 좀 약간 이렇게 뭐랄까 좀 천하다고 생각을 한 거지. 사람의 그 격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저생의 가치도 이제 좀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생을 좀 이렇게 비루하게 여기기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때부터 돈이 이제 종이돈이 이제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원이 망하고요. 명나라가 됐습니다. 명나라. 예, 명나라 황실에 벼슬 하면서 그제야 황제의 총애와 신임을 입게 되었다. 자, 그제야 황제의 총애와 신임을 입게 되었다는 건 뭐야? 또다시 종이가 쓰임받게 됐다. 원래 그 목적대로 뭔가 기록을 하거나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임을 받게 됐다는 거죠. 네. 자,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자손이 아주 많았어. 저생에게는 자손이 아주 많았는데요. 어떤 부류는 사씨로 대를 이었고, 사씨라는 거는 뭐야?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란 뜻이거든.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자, 그러니까 이 저생의 자손 중에 사씨로 대를 이었다는 얘기는 뭐야? 그렇지. 역사를 기록한 책들이 많이 많이 발간이 됐다라는 이야기겠죠. 또 어떤 부류는 시인 집안으로 문벌을 이루었으며 그 얘기는 뭐야? 어떤 종이에는 시나 어떤 문학을 기록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혹은 선은 이제 불교죠. 이제 이런 불교의 한 종류죠. 선에 관한 기록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종이가 이렇게 어떻게 그러니까 종이가 이제는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게 됐다는 거야. 이제 이 저생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종이가 역사도 기록하기도 하고, 뭐 시도 기록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쓰임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자손은 돈과 곱식의 어떤 그런 숫자를 맡기도 했고, 그렇죠. 왜냐하면 돈을 기록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물건의 개수 같은 것들을 기록하거나 이런 것도 다 종이에 하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군대에 종사하던 자는 군사의 전공을 기록했다. 그렇죠. 군사의 어떤 오늘은 누구랑 싸움을 했고, 싸움을 할 때,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싸웠고, 뭐 싸웠는데 이겼는지 졌는지, 뭐 이런 것들, 군사에 대한 기록도 이제 종이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종이의 이런 다양한 쓰임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에 나왔다는 거야. 자, 그 직업에 따라 하는 일에 비록 귀천이 있긴 했지만, 그렇죠. 어떤 일은 조금 더 뭐 귀하게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일은 좀 천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누구도 직책에 소홀하다는 비난을 듣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종이가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다라는 이야기겠죠. 대부가 된 뒤로는 모두가 다 흰띠를 둘렀다고 한다라고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저생전이라는 그 가전체 문학을 우리가 이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은 뭐야 이제 이 저생이란 사람이 어떤 시대에는 굉장히 잘 등용이 돼서 높은 벼슬도 하고 하지만 어떤 시대에서는 또 막 백척당해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랬다 그랬잖아. 그리고 또 저생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어떤 부분에서만 일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다른 일들까지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야. 다시 말하면 종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쓰임이 달라지기도 하고 어떤 시대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시대에서는 그렇지 않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예, 뭐 어렵진 않은 얘기였죠. 뭐 좀 이소무화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좀 그런 것들을 저생과 종이를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자,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요 밑에 있네요. 네. 자,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적절한 것을 찾는 이제 국어에서의 적절한 걸 문제는 사실은 하나만 적절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사실은 좀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답은 1번이죠. 네. 구체적인 사례. 여기 보면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무슨 뭐, 왕안석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진나라랑, 그 다음에 수나라가 싸웠는데, 뭐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뭐 사람 이름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쨌든 역사적으로 있었던, 실존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인물의 행적, 여기서 인물이라는 건 저생이겠죠? 저생의 행적과 저생에 대한 평가를 전하고 있다. 예, 이게 바로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가전제 특징이기도 하고요. 네, 자, 다음에 2번 문제. 우리가 아까 2번은 보기에서 봤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자, 한나라 때 저생이 방정과에 응시하는 것은 그쵸? 저생의 생애를 관리의 생애로 표현하여 서술하는 특징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죠. 저생이 방정과 과거 시험에 응시했다라고 그래 있잖아. 그렇죠. 그 얘기는 이제 과거 시험에 이제 이 종이가 사용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이 종이를 마치 그러니까 이 종이를 관리의 어떤 일생처럼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방정과에 응시함으로써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점점 정치적으로 이제 벼슬을 올라가게 됐으니까 네 맞습니다. 자, 2번을 보니까 한나라 때 저생이 저국공의 백주자사가 된 것은 저생이 등용되는 상승기의 초기에 해당한다. 그렇죠. 이제 이때부터 이제 막 쓰임이 받게 됐으니까 맞고요. 3번. 양나라 때 저생이 벼슬을 하여 고문선을 알리고 뭐 편찬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은 다 뭐야? 다 쓰임을 받던 때잖아. 그러니까 상승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 수나라 때 뭐 홀대를 당하고 쫓겨나 쓰이지 못한 거는 결국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하강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5번 볼게요. 원나라 때 저생이 본래 사업보다 장사를 익히고 품과리를 sem한 것은 저생이 관리로서 능란하게 처사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표현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원나라 때 어떻게 뭐라고 표현을 됐었냐면 여러분 이제 교재를 한번 볼게요. 원나라 때 본래 사업에 힘쓰지 않고 그래서 장사만을 몸에 익혔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들 간에는 비루하게 여기기도 했다라고 했잖아. 비루하다는 게 낮고 천하다고 했으니까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없겠죠. 예. 그래서 답은 5번이다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번을 볼게요. 자, 보기를 참고해서 A에서 E에 대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선생님 사실 이건 보기지만 뭐 미리 굳이 안 읽어봤어요. 뭐 내용하고 그렇게 크게 연관은 없기 때문에. 자, 근데 가전체 문학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이니까 한번 이제 우리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전은 한 인물의 일대기를 다룬 열전의 형식을 따르는 문학 갈래로 그렇죠. 원래 이 전이라는 것은 사람의 일대기거든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일생을 기록하는 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빌려온 거지. 그 형식을 빌려와서 자,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서두, 선계, 사적, 종말, 후계가 이제 기본 요소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술자의 평결. 평결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평가야, 평가. 평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운 건 저생이잖아요. 저생전이잖아요. 그럼 이 저생이란 사람에 대해서 역사가들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야. 물론 우리 오늘 교재에는 이 평가 부분은 사실 생략돼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그 평가가 들어가요. 자, 각각의 특징을 보면 서두는 주인공의 신원을 소개하는 부분이며 이제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뭐 이름은 뭐고 이런 우리 앞부분에 나왔었죠. 그렇죠. 저생의 자는 백이다 뭐 이런 말 나왔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선계는 주인공 선조의 계보를 밝히는 부분이다. 아까 우리 지난번에 했던 공방전에는 이 선계가 나왔죠. 조상은 누구고 뭐 조상에 대해서 나왔었잖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선계는 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중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적은 주인공의 업적을 다루는 부분이야. 그래서 오늘 본 것도 저생의 한 업적이 이제 주로 나와 있죠. 무슨 시대마다 무슨 일을 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었죠. 자, 대개 정치적인 행적을 중심으로 한다. 자, 종말은 주인공의 죽음이나 혹은 벼슬을 그만두고 나서 이제 그 노년 시절이 어떻게 보내느냐라는 것이 종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계라는 것은 자손의
그 사적, 자손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를 밝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편결이 있는데 편결은 주인공에 대한 논평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저생전 역시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런 요소를 고려해서 감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네요. 자, A, B, C, D는 우리가 이제 뭐 교재에서 보면서 하면 되겠죠. 자, A 부분에 보니까 자, 여러분은 이제 교재를 보면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 A에서 주인공의 성명, 출신 등 주인공의 신원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서두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맞겠네요. 2번. 주인공의 선조에 대한 평가를 보이고 있어. 선계의 기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 자, B 부분을 한번 보면, B 부분은 뭐였냐면은, 그가 태어남에 이제 뭐 목욕 난초꽃 목욕탕에서 욕탕에서 목욕하고 뭐 흰티풀을 끓이고 빛깔이 반드르르 했고 그런데 같은 배에서 난 동생이 19명인데 뭐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 그거는 뭐야? 지금 아버지가 어떻다, 할아버지가 어떻다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선계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2번 나왔네요. 자, 3번 C에서는 C 굉장히 길죠. C가 뭐야? 다 이제 이 저생이란 사람이 어떠한 정치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밝혀서 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 자, 뒤에 보니까 그러니까 뒷부분에 보면은 명나라 때는 막 굉장히 신임을 얻게 되었다라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종말이 뭐라 그랬어? 주인공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니면 주인공이 이제 벼슬을 물러나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려주는 게 종말인데 여기 뒤에는 종말이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니까 맞겠고요. 자, 이 마지막 5번을 보니까 자손행조. 그렇죠. 자손이 아주 많았어. 그래서 어떤 자손은 역사를 기록하는 쪽으로 가고, 어떤 자손은 뭐 전쟁에 관한, 군대에 관한 기록을 가고, 어떤 자손은 또 뭐 돈 관리를 하는 기록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자손들의 행적을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후계에 기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맞겠네요. 그래서 정답,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네, 뭐 내용을 우리가 아까 봤기 때문에 문제 푸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아직 사실은 고전 산문이라고 할 만한 이제 고전 소설 있잖아요. 고전 소설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그 옛날 이야기 설화였고 오늘은 가전체 문학. 고려 말에 유행했던 가전체 문학에 대해서 봤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고전 소설에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준비운동 한다는 마음으로 오늘까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배웠던 내용들 잘 정리하고요. 중요한 내용들 댓글로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